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5호 제15면 기사입니다. 화성 특례시 2025년 민관협력 복지대 토론을 개최. 화성 특례시 시장 정명근 가 12일 푸르미르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위한 지역 인프라 연계 방안 논의를 위한 2025년 민관협력 복지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성 특례시를 대표하는 복지 거버넌스 기구인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화성시 사회복지사협회, 화성시 복지재단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고원 화성특례시 제1부 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 의회의장, 국회의원, 시의원, 유관기관장 및 종사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 일부에서는 박소영 화성시 복지재단 정책연구부 부장의 화성형 돌봄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영숙 한국마을연합 이사장이 화성형 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통합 연계 방안에 대해 각각 공공민간 전달체계와 마을 공동체를 중점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2부에서는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영란 화성특례시 의회의원, 이혜영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 김정희 화성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정고원 화성특례시 제1부 시장은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 가속화로 인해 돌봄을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안전망을 통해 책임지는 전환기에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돌봄통합지원 사업을 위한 지역 인프라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혁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에서의 지원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2025 로봇재활 성과 보고회 개최.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은 9월 8일 월 오후 2시 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로봇재활 성과 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세계물리치료의 날을 맞아 장애인 복지관 로봇재활 사업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로 이현재 하남시장, 금광현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용 국민의힘 하남시갑 당협위원장, 하남시 시의원, 장애인 단체장,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병원 관계자, 로봇기업, 서울 경기지역 물리치료사, 장애인 당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2년 한차 성과보고 후 지난 3년간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해온 로봇재활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재활치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행사는 내빈 소개 및 인사말 전문가 기조 강연, 미래 로봇재활의 발전 방향, 로봇재활 운영 현황 및 우수 사례 발표 로봇재활 체험 및 시연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로봇재활을 통해 실제로 이동 능력과 일상생활 기능이 향상된 장애인 당사자의 사례가 발표되어 복지 관계자와 의료진, 로봇기업 관계자 모두의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로봇재활 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로봇 기술이 장애인 재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민복기 관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는 로봇재활 치료의 가치를 조명하는 동시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하남시청과 복지의료 산업계가 함께 장애인 재활의 미래를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협력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 의회 김종복 의원, 뇌병변 장애 아동을 위한 집중치료 지원 필요성 강조. 화성특례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 동탄 456동, 은 12일 열린 제244회 화성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뇌병변 장애 아동 재활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중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화성특례시에는 뇌병변 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 재활치료 시설이 전무하여 많은 아동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 타 지역 병원이나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시간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 아동과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활치료의 공백은 곧 아동의 기능 퇴행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전문화된 치료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화성특례시 차원의 뇌병변 장애 아동 전담지원센터 설립 전문 재활치료기관 유치 및 협력 모델 구축 보호자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마련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뇌병변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는 아동의 생존권과 가족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실천이자 아이들의 미래와 가정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주는 방법이라며 조속한 지원체계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가구 대상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민복기, 이 한국주거복지사회적 협동조합과 사랑의열매가 공동 추진하는 2025년 행복한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력으로 주택 수선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은 옥상 방수 공사를 통해 단순한 주택 수리 수준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성 확보, 그리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복지관은 그동안 하남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접수, 서비스 연계를 포함한 체계적인 사례 관리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으며 이번 공모사업 역시 이러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지원 대상이었던 권 모 씨는 암투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낡은 집에 살며 장마철마다 새는 천장을 감내해야 했다며 옥상 방수 지원을 받고 난 후에는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됐다.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해줬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됐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전했다. 민복기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장은 사례 관리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사례 관리 패러다임에 발맞춰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 뮤지션 요조와 함께하는 아르딘 북콘서트 개최.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은 오는 9월 24일 수 오전 10시 뮤지션이자 작가 그리고 책방 주인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 요조와 함께하는 아르딘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문화 안에서 하나 되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요조는 책과 삶에 대한 자신의 진솔한 생각을 관객과 나누며 따뜻한 공감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북콘서트는 복지관의 독서 동아리 아르딘 북살롱 회원들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이들은 무대에서 직접 고른 시와 책의 구절을 낭독하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 없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이 시간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나누고 진정한 지역사회 통합의 의미를 되새길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 관장 도선 스님은 책 앞에서는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없다며 이번 북콘서트가 책과 음악을 매개로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르딘 북콘서트는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 지역번호 031-5183-8943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장애인 녹색재단에서 동탄 3동 어려운 이웃의 물품 후원. 화성 특례시 시장 정명근 은 한국장애인 녹색재단 회장 신용은 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동탄 3동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100만 원 상당 라면 40번 지박스를 기탁하는 전달식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후원 물품은 동탄 3동 취약가구 등과 나눌 줄 예정이며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 녹색재단 신용은 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화성시 동탄 3동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탄 3동 행정복지센터 이문의 동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웃 돕기와 후원에 앞장서준 한국장애인 녹색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동탄 3동 복지팀에서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을 더 많이 찾아가고 발굴해 가겠다고 밝혔다.